대한민국 그 어떤 의사가 콧쟁이로 배를 쑤셔 지방을 흡입한다는 워딩에 동의할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 놀라운 지금도 동의할 수 없는 워딩은 수술 중 환자가 죽을 것 같을 때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게 돈이 더 적게 들기 때문에 죽인다는 취지의 영상을 본 후에 베네타 선생님이 영상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전 요새 보지 않고 있고 구독주 취소했어요. 전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의사 중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있냐 없냐의 문제는 제 능력밖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기사에서 인터뷰하신 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뉴스에 기사로 나온 건데요. 방송 말미에 성형외과 의사들은 환자를 죽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보는 일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닥터 벤데타는 환자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그런데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병원에 이야기하면 차트 한 구석에 얘는 개판으로 성형해도 괜찮다. 여차하면 얘는 죽여도 상관없다라고 써놓는다.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닥터 벤데타는 한국에서 성형하지 않을 것을 추천한다. 무슨 소리죠? 본인도 성형외과를 하고 계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또 성형외과 법제의사 지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여차하면 얘는 죽여도 상관없다라고 써놓는다? 그런 차트 하나라도 보셨나요, 진짜? 이런 말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전 이런 게 싫은 거라고요. 지나가듯 감정에 휩쓸려 막말하신 게 아니고 많이 언급하셨대요. 청원에도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계대. 근거요? 본인 생각이지 근거가 어딨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마음에 들어가 봤나요? 아니면 그렇게 죽여도 된다라고 어디 적어놓은 글을 보셨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어내실 이건 픽션이죠. 죽여도 상관없다라고 써놓는다. 이게 팩트겠어요? 이런 글을 보셨나요? 차트. 이걸 보고 어떻게 의사들의 동의를 얻어요? 힘들죠. 전 이 글 보고서 구독 취소했어요. 청와대 청와는 동의를 했지만 이런 글 더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재적인 살인자 취급당하는 게 제가 싫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이 벤데타라는 그 채널을 운영하시는 선생님을 사실은 저는 2013년, 12년 그때부터 계속 지켜봤던 분인데 그분 채널이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또 환자들 사이에서도 이 성형 관련한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많이 회자되면서 저한테도 이런저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워낙에 이 벤데타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는 두 가문 집안이 살인의 살인을 거듭하며 오래 계속하는 피해 복수 또는 안갚음, 복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역사적으로 이 단어가 나온 거는 이 가문이 여기에 해코지를 하고 이 피해를 당한 가문이 또 후손들이 그거를 또 얘한테 해코지하고 또 얘가 또 당한 애가 후손이 또 얘한테 해코지를 하고 여기서 마치 끝나지 않는, 그러니까 두 가문이나 집단이 끝나지 않은 계속한 피해 복수를 벤데타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캠브리지 아카데미 컨텐츠 사전에서 보면은 strong desire to harm person or group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나 그룹을 강하게 해하려는 어떤 욕구라고 표현을 해요. 그거는 또 때때로 어떤 이유에선지 폴리티컬 리즌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어떤 증오심에서 생기는 이유로 강하게 누군가를 해하고 싶은 마음을 벤데타라고, 이거는 이제 캠브리지 아카데미 컨텐츠라는 영문서 정의 사전에서 나오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벤데타라는 단어를 저도 처음 접하게 된 거는 V4 벤데타라는 영화 때문에 그렇죠. 이 영화는 2040년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를 그린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나 어떤 이런 것들이 모두 말살당하고 전체주의 어떤 대국 힘의 논리, 정부, 정치에 의해서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 희망, 자유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를 그린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V4 벤데타라는 데서 이 V라는 사람이 요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 주인공이 이비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V에 거꾸로 발음했을 때 이브인데 약간 틀어서 이비라고 표현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언어의 유의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V for Vendetta에서 이 V의 의미는 벵가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선봉. 그러니까 뭐 전쟁을 할 때 선봉 앞에 나서는 사람, 이런 벵가드라는 단어와 또는 폭력, violence, 그다음에 vestige라고 해서 과거의 흔적 또는 유물 이런 단어 있고, 그다음에 벤데타라는 의미가 있고, 또 비전,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또는 상상 이런 게 있겠고, 빅토리 또는 승리, 빅팀, 피해자, 뭐 이런 다양한 부위로 시작하는 언어의 어떤 집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희망과 신념을 위해서 싸우는 부위라고 표현이 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억압된 어떤 사회상을 다소 폭력적이지만 이렇게 응징하면서 그러한 부조리를 만든 사람들을 암살하고 폭파하고 이러면서 어떤 희망과 신념을 위해 싸우는 부위라는 주인공에 대해서 다룬 영화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이 영상에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저는 김선웅 선생님의 생각이나 어떤 뭐랄까 추구하시는 이상 이런 것들은 동의를 하지만 그분의 표현 방식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그래서 행동을 같이 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게 엊그저께인가 아마 글이 달렸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보다가 뭐야 반말까지 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뭐래니?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김선웅 선생님에 대해서 딴지냐? 이러면서 야 뭐래니? 라고 저한테 글을 달아주셨어요. 별이님이라는 분이 뭐 나이도 모르고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야소리 들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달아놓으셨어요. 근데 또 하루 이틀 지나서 이거를 바꾸셨더라고요. 이분 뭐래니? 이러고 본인이 생각해도 조금 아니었다 싶으셨나 봐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댓글에도 선동이라니 진심을 말씀하시는데 어이없네. 뭐 반말투로 이렇게 댓글을 남겨놓으시고 가시고, 또 당신은 벤데타처럼 벤다터 이것도 한국말 쓰시는 것도 조금 불편하신 것 같은데 벤다터처럼 정의로운 일을 할 수 있나요? 글쎄요. 지금 베네타님이 하시는 게 뭐 이렇게 정의롭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뭐 제가 그렇다고 뭐 제 나름의 정의로운 일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막 드러내놓고 여러분들의 호응을 얻진 못하지만 아무튼 이런 글을 보면서 이거 참 종교처럼 돼버리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또 윤제시카님이라는 분이 그분처럼 자신을 희생하면서 앞서 나갈 용기가 없다면 감히 그분에 대해 논하질 마시길요. 그분을 평가하다니 모모는 인정하나 모모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도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이분 평가하고 싶지도 않고 논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물어봐서 답했더니 다른 분이 오셔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달았죠. 명확한 제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요구에 제 생각을 표현한 것 뿐입니다. 저는 김선웅 선생님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더 많은 의사가 그분과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선웅 선생님의 거친 표현이 이러한 의사사회의 참여를 이끌지 못하는 점이 아닐까 하는 제 생각을 표현한 것 뿐입니다. 제 의도를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편에 있는 제게 글을 남기시기보다는 불법을 행한 병원의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는 게 이 사회와 피해자 가족, 김선웅 선생님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누군가를 평가할 정도로 완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김선웅 선생님을 응원하기에 그분의 모든 부분을 인정하고 감싸는 것 역시 위험한 사고가 아닐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답을 달아드렸더니 김선웅 선생님을 지지하신다니 고맙대요. 고마워할 일은 아닌데 저는 그분이 희생정신과 정의와 불의에 맞선 용기에 있으시기에 과정이 조금 거칠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뭐 여러 가지 생각들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답변 잘 읽었습니다. 꾸벅. 어쨌든 뭐 이 정도만 돼도 뭐 건전한 의사표현의 방식이라 뭐 저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그닥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디마저 이제 더 벤데타라고 이제 쓰시는 분들은 조금은 제가 우려스러워서 오늘 이 글을 그러니까 방송을 하게 된 이유도 있어요. 불법을 저지르는 의사를 처벌하지 않고 묵인하는 사회가 의사를 잠재적 살인마로 만드는 것입니다. 글쎄요. 뭐 일부 동의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들이 한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다 해도 선생님은 언제까지나 선량한 양심으로 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답을 달라면 그분들이 어떤 처벌을 받던 안 받던 저는 제 갈 길 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회의 불이라는 게, 악이라는 게 뭐 저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뭐 청소하지 않는 이상 청소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남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가장 사회가 깨끗해지는 방법은 내 자신이 남부럽지 않게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정으로 선생님이 김선웅 선생님의 뜻이 같다면 다듬어지는 말들을 다른 방식으로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분의 생각을 전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저는 제 나름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성형 공장이니 유령 수술이니 이런 것들에 희생당하지 않고 본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려고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광고나 마케팅이나 그냥 환상을 가지고 성형 공장에 여러분이 희생하는 것은 저도 원치 않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제 방식대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제가 답변을 뭐라고 썼냐면 국난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면 누군가는 나서서 전장으로 모두 나가야 한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장으로 나가는 군인들이 보급을 맡아야 하고 군복을 제작해야 하며 식량과 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위해 어린아이들을 교육해야 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겪었던 모든 상황처럼 말이지요. 김선웅 선생님이 앞장서서 전투를 벌이시는 것이고 제 나름으로는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응징 처벌해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동시에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총소리가 무섭고 체력이 약한 사람이 전쟁터로 나가길 거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거친 표현과 자극적인 용어 사용은 저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달아드렸어요. 또 뭐 탱탱률킹님이 닥터 벤데타님을 존경합니다. 그 누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런 일을 합니까? 오히려 벤데타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선한 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이 아니고서야 국민들이 어떻게 살인공장 유령 수술을 알게 할까요? 악한 소수의 쓰레기 같은 의사 때문에 다수의 선한 의사들이 욕먹지 말아야 되지요. 저도 이런 의견에 굉장히 동감을 해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분의 표현 방식이 너무 거칠고 자극적이어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거부감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걸 전달했을 뿐이에요. 김민수 님이 또 이렇게 글을 주셨어요. 답변 영상을 본 의사들 중에 대다수의 의사가 살인마처럼 보인다라고 걱정하기도 하지만 다른 의사 선생님께서 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저 포함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봅니다. 글쎄요. 제 주변의 사람들은 굉장히 자극적이라고 불편해 하십니다. 그걸 원장님도 바라진 않으시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도 여기저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재판 보러 가서 만났을 때 좋은 의사분들이 대다수고 많다고 말씀하시고요. 당연하죠. 이건 실제니까요. 답변 영상을 자주 보고 재판도 가서 보지만 의료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혀 대다수 의사를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나쁜 의사분들이 있더라도 백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늘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근데 원장님이 바라지 않으시면 조금 자극적인 언어는 조금 이제 거두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저는 있다는 뜻이에요. 영상을 보니까 꼬챙이라고 하시고 뒤에 캐뉼라라고 하는 말씀이 영상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쇠꼬챙이로 보이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 말이 의사분들한텐 거부감을 준 것 같습니다. 이건 거부감이 아니라 거의 경기 수준이에요.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전기톱으로 턱뼈를 썬다. 뭐 말로 보면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뭐죠? 얼굴을 뼈를 다듬는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단어에 그렇게 무슨 몬도가네 같은 어떤 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이코패스가 하는 그런 형식으로 말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도 전기톱으로 여러분의 턱을 썰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또라이 자식 이러지 않겠어요? 이걸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꼬챙이인지 뭔지 신경 안 쓰고 이게 세뇌라는 거예요. 이게 왜 자극적인 단어인데 왜 신경이 안 쓰여요? 자꾸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또리 장군 보고서 세뇌당하듯이. 김 원장님 영상을 보고 드는 생각이 다 답변이 일반인 수준에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느낌을 심어주는 게 저는 싫다는 거예요. 살인공장 이런 단어들. 병원에서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안 좋게 사소하지 않아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저처럼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대다수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벤데타님의 뜻은 존중하지만 표현 방식에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한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또 벤데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죽이는 게 오히려 싸게 먹힌다. 세상에 의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싸게 먹혀서 죽일까요? 저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어떤 사이코패스도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이려고 죽이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소한 죽이는 거를 본인이 괴로워하면서 습관적으로 죽이는 거지 죽이고 싶어서 못 죽여서 안 달라서 이거는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죽는 게 편하면 왜 병원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문제가 됐던 G병원에서도 환자가 안 좋으니까 살리려고 애쓰고 CPR도 하고 119 불러서 중환자실 대학병원으로 보내고 이런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죽이는 게 편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이는 게 편하지 뭐 하려고 그런 거를 해요 라고 했더니 이게 그냥 쇼한 거다. 살리는 척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식 학대해서 죽인 계모 보고 그 사건을 조사한 사람이 그냥 때려 죽인 거다. 이 부모는 애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니 사랑하지 않으면 밥도 주고 키우겠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의사들이 이 지경까지라고는 믿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김 원장님이 그 사건을 조사하셨다고 하시는데 조사한 건 아니죠. 자료를 취합하신 거죠.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추측성 발언으로 몰아가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본인이 직접 조사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사는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조사를 해요? 이로운 사람이 되자라고 이제 써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뭐 A 느낌표 구름을 굳이 구분한다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게 그런 건데 저는 이제 표현 방식 목적이 정당하다고 행동이나 언어가 거친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목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표현하는 언어나 단어가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힘든 정도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정당화하면 마치 내가 숙제 안 해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는데 그 뭐 영화에 나오듯이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고서는 싸대기 때리고 이러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잖아요. 숙제 안 한 애들 가리키려고 그랬다. 그 말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거부감이 있는 거는 의사가 잠재적인 살인자처럼 과장되고 묘사되는 방식은 저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거부감이 들어요. 뭐 옳은지 그른지는 여러분들이나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역사가 판단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거부감 들고 저건 조금 아니다 싶은 생각이 강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판단하지는 못해요. 근데 옳지 않다 이런 말을 하기도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저는 좋아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거부감 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순간에도 많은 의사들이 단순 돈벌이가 아닌 환자 편에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의사가 훨씬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장되는 거는 의사를 잠재적인 살인마로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다른 목적,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의사들에게 칼을 들이대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는 게 저는 우려스럽다는 뜻이에요. 헤르미온느 님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저도 그 내용에 동의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동의도 했고요. 응원도 합니다. 다만 저도 그분의 말투나 어투에 동의하지 않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반인들도 느끼실 수 있거든요. 저는 진심으로 응원해서 돈이 많은 분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직접 말씀도 하셨나 봐요. 이런 일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좀 삐딱하게 들으시더라고요. 말도 세고. 그쵸. 근데 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헤르미온느님이 말한 거에 대해서 그분의 표현 방식이 너무 자극적이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새 다시 생각해 보면 자극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목적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자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에도 좀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급한 마음 아닐까요?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빨리 받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급한 마음 아닐까요? 저는 이러면 나중에 이 자극적인 표현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내가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대통령이 돼야지 세상을 바꿀 수 있으니까 대통령을 바꾸기 위해서 조금 자극적이고 조금 문제될 수 있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거는 나중에 발목 잡힐 수 있죠. 표현 방식이 너무 극단적이고 잔인하고 자극적인 게 과연 도움이 될까 해요. 뭐 이런 분들 의견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은 지금 이 닥터 벤데타라는 시민 벤데타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학생분하고의 대화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벤데타님하고 굉장히 이제 많은 그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분도 생각이고 선택이고 본인의 자유니까 상관은 없는데, 일단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제 뭐 잔뜩 그 조언을 하시고, 행동할 용기가 없어서 떳떳하지 못하다 하셨는데 행동할 용기는 없어도 행동하는 분을 비판할 용기는 있으신가 보네요. 제 의견은 행동하지 않을 거면 가만히라도 있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행동하지 않을 거면 가만히 있어라. 방해하지 마라. 이거는 전체주의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행동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저한테 와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김선웅 선생님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제가 분명히 밝혔거든요. 저는 김선웅 선생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존중하고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분명히. 하지만 그 행동 방식이나 단어 사용이나 이런 언어 패턴들이 저랑은 안 맞아요. 결이 달라요. 저는 폭력적인 걸 싫어해요. 언어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하시니 제가 같이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싶어요, 저도. 왜냐하면 저 할 일도 많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이걸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되게 재밌게 봤던 드라마거든요. 여러분도 보셨죠? 미스터 선샤인. 쿠도 히나라는 이 그 호텔 글로리 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완용의 딸이에요. 매국노의 딸. 그 다음에 구동매라고 하는 애는 야쿠자예요, 야쿠자. 그 다음에 유진초이라는 사람은 미제의 앞잡이죠. 어떻게 보면. 미제의 앞잡이.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인 고예 씨는 사대부의 딸이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운동을 하는 그런 어떤 독립운동 같이 이런 걸 하는 사람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희성. 이 사람은 되게 부잣집 아들이죠. 어떻게 보면 지주의 아들로 일본 유학 갔다 온 한량이죠. 이 사람이 고예신이 이제 일본이나 제국주의에 맞서서 싸우는 동학운동을 하는 이런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 내지는 구국운동을 하는 그런 세력의 어떤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완용의 딸, 야쿠자의 부하, 미제의 앞잡이, 조선 친일파? 제국 부잣집 아들 철 모르는 일본 유학 갔다 온 놈. 그렇게 따지면 이 5명은 이 사람이 하는 구국운동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또 한편에서 다르게 보면, 아니, 사대부 딸이 무슨, 네가 먹고 잘 먹고 잘 살면서 무슨 뭘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누군가는. 근데 여기 나오는 5명이 다 자기 입장과 생각과
비전과 이런 것들은 다 다르지만 한 중심점으로 모여서 어쨌든 간에 나라 생각을 하면서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을 생각하는 조금씩의 마음들은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을 모으는 구심점이 이 양반이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너는 이완용의 딸이니까 안 돼. 넌 야쿠자의 부하니까 안 돼. 넌 미제 앞잡이야. 너는 친일파야. 지주 세력이야.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각기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지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너무 거칠어서 함께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을 내치는 모습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답변 드렸어요. 저도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분께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는 요청에 응했을 뿐입니다. 지금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걸 그랬나 봅니다. 전 7, 8년 전 이 일이 시작될 때부터 김선홍 선생님 지켜보았던 사람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많은 의사의 지지가 필요한 일이기에 의사들의 동참 또는 동의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그분과 달리 저는 제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선홍 선생님에 반하는 생각을 가진 것은 절대 아니랍니다. 대다수의 의사가 잠재적 살인마처럼 인식되게 만드는 표현은 같은 의사들의 동감이나 동참을 얻기 힘듭니다. 그 점이 안타까웠을 뿐입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같은 편에 있는 제게 글을 남기시기보다는 불법병원의 온라인 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는 것이 이 사회와 피해자 가족, 김선홍 선생님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저거 물어보셨는데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보여드릴게요. 원문은 시민 벤데타님한테 제가 양해를 구해서 지우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댓글에 맨 꼭대기 위에 고정 댓글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문 궁금하시면 다 읽어보셔도 돼요. 어떻게 하면 오해 소지 없이 논쟁 없이 효과적으로 이 사태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모르겠으면 조언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같은 편에 있는 사람한테 글 남기면서 이러시는 거 전혀 도움 안 돼요. 선생님 말씀대로 자극적인 표현 써가며 알리려 노력했지만 알리기 위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쓴 것 자체는 성공적일지 모르지만 그게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구독자가 10만 조금 넘어가고 10만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청원인 수는 턱도 없네요. 그랬으면 내가 뭔가를 놓쳤나, 더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셔야지 자극적으로 하시고 같은 편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글로 테러하시고 이러시는 건 좋지 않아요. 악행을 저지른 병원의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몇 번 글을 올렸었는데 삭제되거나 협박당했습니다. 그래서 닥벤 홍보하는 일에 조금이나 동참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고요. 협박당하고 삭제당했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협박하지 않는 저한테 와서 이러시는 거는 괜찮다고 홍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 큰 일을 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또 답을 드렸어요. 김선홍 선생님 영상 중 꼬챙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본인 수술 시에 환자에게 그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신다면 전 할 말이 없습니다. 실제 그런지도 알 수 없고요. 대한민국 그 어떤 의사가 콧쟁이로 배를 쑤셔 지방을 흡입한다는 워딩에 동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 놀라운 지금도 동의할 수 없는 워딩은 수술 중 환자가 죽을 것 같을 때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게 돈이 더 적게 들기 때문에 죽인다는 취지의 영상을 본 후에 베네타 선생님이 영상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전 요새 보지 않고 있고 구독도 취소했어요. 전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의사 중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있냐 없냐의 문제는 제 능력 밖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기사에서 인터뷰하신 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뉴스에 기사로 나온 건데요. 방송 말미에 성형외과 의사들은 환자를 죽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보는 일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닥터 벤데타는 환자들이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그런데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병원에 이야기하면 차트 한 구석에 얘는 개판으로 성형해도 괜찮다. 여차하면 얘는 죽여도 상관없다라고 써놓는다.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닥터 벤데타는 한국에서 성형하지 않을 것을 추천한다. 무슨 소리죠? 본인도 성형외과를 하고 계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또 성형외과 법제의사 지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여차하면 얘는 죽여도 상관없다라고 써놓는다. 그런 차트 하나라도 보셨나요, 진짜? 이런 말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전 이런 게 싫은 거라고요. 지나가듯 감정에 휩쓸려 막말하신 게 아니고 많이 언급하셨대요. 청원에도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계대. 근거요? 본인 생각이지 근거가 어딨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마음에 들어가 봤나요? 아니면 그렇게 죽여도 된다라고 어디 적어놓은 글을 보셨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어내실 필요, 이건 픽션이죠. 죽여도 상관없다라고 써놓는다. 이게 팩트겠어요? 이런 글을 보셨나요? 차트. 이걸 보고 어떻게 의사들의 동의를 얻어요? 힘들죠. 전 이 글 보고서 구독 취소했어요. 청와대 청원은 동의를 했지만 이런 글 더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재적인 살인자 취급당하는 게 제가 싫더라고요. 근데 뭐 말을 아니 그러면 이걸 지어낸 거라고 얘기해야지. 이걸 그러면은 뭐 이걸 어디서 보셨나요? 어디 차트에 이렇게 써 있는 걸? 얘는 죽여도 상관없다 써놓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본인이 직접 워딩을 하신 거잖아요. 이런 워딩 조심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꼬챙이라는 단어는 의사생활 중 들어본 적이 없는 자극적인 단어입니다. 캐뉼라, 흡입기 등의 명확한 용어가 있음에도 꼬챙이로 후벼판다. 이런 워딩은 의사라면 당연히 거부감이 들죠. 또한 환자 생명이 위태로워지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게 싸게 먹힌다. 이 말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지금도 만약에 하시고 계신다면 저는 반대할 계획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실수로 과장한 말이다라고 본인이 인정해 주셔야지, 이건 진짜다, 사실이다, 팩트다,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더 얘기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판단은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판사나 검사가 하는, 사회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론몰이로 이렇게 우르르 가서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 역사에서 시대적 판단의 옳고 그름보다는 역사적 판단을 기다려야 돼요. 제가 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의사들의 탐욕과 환자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이런 혼돈의 시대라고요, 지금. 그거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민 벤데타님이 이렇게 글을 약 적어주셨는데 이거는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요. 본인 의견은 없고 그냥 벤데타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복붙이죠. 카피앤페이스트 같아가지고 제가 이게 가장 우려스러웠어요. 이건 세뇌거든요, 일종의.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 자유지만 이걸 남한테 설득하지 못할 거라는 거는 인식을 하셔야죠. 어떤 사회 문제나 사건에 대해 판단할 때 한쪽 부분만 보고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면 나치 집단이나 중국 공산당과 같은 괴물이 탄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치 집단도요, 본인들 그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처참히 말살했어요. 중국 5.18 부대에서 중국에서 일본 애들이 생화학 실험하고 의사들이 가가지고 실험하는 것도요, 그들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절대로 틀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증 편향에 빠지지 마시고 조금 다양하게 넓게 시선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성장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가 성장하고 있음을 삶을 통해서 저는 느끼고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로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모든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아픔이 또는 누군가의 범죄가 또는 후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나라가 커가는 과정에서 김선홍 선생님, 이국종 교수님과 같은 분들이 항상 외로운 싸움을 하시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분들이 지금은 이 세상을 작은 각도로 조금 움직여 놓았을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다면 그 작은 외침과 노력이 이 나라를 아주 다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신 것으로 평가받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급한 마음에 빨리 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에 자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제 중요한 가치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시민 베네타님이. 당신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가치냐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 중요한 가치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사가 되자는 것밖에는 없어요. 대단하게 대한민국 의료를 어떻게 바꾸고 대한민국 역사의 정의를 어쩌고 이런 생각은 솔직히 저한테는 버거운 일이고요. 저한테는 그냥 환자에게 필요한 의사가 되자는 것밖에 없어요.
성형수술로 인해 고통받고 피해받는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술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과 또 아직 성형수술을 받지 않은 미래의 환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게끔 다소 어렵고 지루한 얘기지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지금 제 의사로서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예요. 벤데타라는 단어는 단어 자체가 환자에게 해를 입힌 사기, 살인범죄를 응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1심 판결이 났고 법원에서도 2심, 3심 뭐 하겠지만 어쨌든 결정이 나면 그렇다면 이제 닥터 벤데타는 없어지는 건가요? 저는 묻고 싶더라고요. 구독자 수, 청원 수, 국민에게 알린다 이런 것들은 목적은 아니죠. 김선홍 선생님의 노력으로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온 국민이 아는 키워드가 되었어요. 그로 인해 많은 병원에서 이에 대한 자각과 변화가 일어난 것도 사실이고요. 최종 목표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졌어요. 성형외과 의사들은 환자를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표현이 동료 의사들의 반감을 산 건 맞아요. 그리고 닥터 베네타님을 홍보하고 응원하신다면 문제 있는 병원의 커뮤니티에 글 쓰는 일을 시불하시는 것이 조금 낫지 저한테 와서 이렇게 글 쓰시면서 복붙하시면서 주장하시는 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적군과 아군도 구분을 못하면 자칫 문파 태극기 부대처럼 일반인들의 외면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시민 벤데타님이 글을 또 남겨주셨어요.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상 손에 꼽힐 최악의 범죄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김선웅 선생님께서 다른 선진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유례없는 범죄 카르텔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여기에는 솔직히 동의하진 않아요. 무슨 역사상 손에 꼽힐 범죄 사건이 뭐 각자의 가치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게 그 정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범죄 카르텔이라고 말씀하시는 김선홍 선생님 워딩도 여러 번 접했는데 저는 카르텔이라는 게 뭔지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전적 의미는요.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따위에 대해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하는 독점 형태예요. 쉽게 말하면 같은 이해를 가진 집단이 모여서 그 일을 도모하고 하는 거를 카르텔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독일어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성형외과랑 보건복지부랑 법조인이랑 뭐 판사랑 뭐 검사랑 다 짜고 지금 이 일을 벌였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뭐 고소당한 병원에서야 본인을 방어할 법적 권리가 있으니까 변호사 사겠죠. 돈 많으니까 비싼 변호사, 정관 변호사 샀겠죠. 그렇다고 그들이 그 카르텔에 동참한다? 저는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금선 선생님과 저는 닥벤 지지자들은 급한 불을 먼저 끄자는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장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죽어나갈 예정이니 이것부터 막고 시스템을 바로잡은 뒤 다른 분들 시각을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급한 불을 먼저 끄자 그래서 일단 문제 있는 병원을 응징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처벌받아야 된다. 근데 뒤에서는 사람은 죽어나가고 있고 죽어나갈 예정이니 이것부터 막고 그게 아니잖아요. 죽어나가고 있으니 죽인 놈을 응징하고가 지금 하고 계신 일이고요. 죽어나갈 예정이니 이것부터 막고는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 말아라. 공포감 조장해서 이걸 하고 계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시스템을 바로잡은 뒤 다른 부분들로 시각을 넓혀 나가야 한다는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요? 또 리벤지 하실 영역을 찾으셔야 될 텐데. 근데 급한 불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각자가 가진 가치 기준이 있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생각은 정말 다양한 직군, 연령,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 문제가 가장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타인에게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의사 표현 방식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을 하신다면 그분들로부터 동의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한 일에 전투적인 비판과 비난은 오히려 그들을 등 돌리게 만든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이 났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개인의 가치 기준에 의한 판단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불이 난 것이지 유령 수술이 불이 난 거냐? 경제가 어려워서 폐업하고 살 길이 막막하다. 당장 월세를 못 내겠다. 이런 분들에게 유령 수술 얘기가 마음에 와 닿을까요? 성형수술 그거 다 돈 많은 애들이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서 하는 거지 나같이 사는 게 급급한 사람은 성형 따위 생각도 못하고 사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설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한테 와서 이 문제를 설득하려고 하시는 노력에 낭비하지 마시고 이런 분들에게 지금 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불났다고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설득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언해 주신 악행을 저지른 병원들에 대한 댓글 공격은 별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고 제 신변에도 위협이 가서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신변에도 위협이 가서 자제했으니까는 뒤에서 숨겠다는 뜻이신가요? 그러고서는 저보고 나서지 못할 바엔 가만히 있어라라고 조언을 하실 수는 없죠. 알바를 쓰는지 칼같이 관리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쓰겠죠. 올리자마자 칼싹하고 협박 메일도 받아왔습니다. 그럴 수 있죠. 아직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큰 건지 잘 모르겠네요. 크지 않고 적지 않죠. 크지도 않지만 적지도 않죠. 6월 청원은 5만 대에 그쳤고 이번 청원 수도 많이 부족하고요. 청원 수가 국민 관심의 척도인 건 최근 몇 년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같은 의사들한테도 동의를 얻으시고 그 다음에 환자들한테도 동의 얻으시면 될 텐데 자꾸 척을 지시잖아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셔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악행을 저지른 병원에 대한 댓글 공격은 의미가 없고 신변 위협이 있어 자제했다. 요 정도 생각으로 지금 저한테 글을 쓰는 거면요. 그냥 본인 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고 본인 삶에 집중하시고 미래를 계획하시기를 전 권해드려요. 신변 위협이 있어서 고생하시는 닭배님을 응원한다면서 저보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하면서 자제했다라고 하시는 거는 본인 몸은 지키고 싶으신 거잖아요. 왜 나보고는 안 참여하냐, 가만히 있어라 이런 거잖아요. 제가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주제 너무 노땅의 충고라고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아직 학생이라 하셨고 젊은 분이신데 조금 열린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너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형외과 의사들의 보는 홈페이지에 이제 그 베네타님이 글을 쓰셔서 거기에 달린 댓글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보여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익명으로 표시했고요. 베네타님이 뭐 위에 많은 글 쓰셨는데 이렇게 2000년 이후 우리의 소중한 생활 터진 성형외과 수술실을 쓰레기장으로 만든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뭐 장문의 글을 남겨놓으셨어요. 근데 베네타님이 글을 쓰시면 추천하시는 분도 물론 있어요. 근데 반대하시는 분이 월등히 많아요. 딱 이 비율로 저처럼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한번 보세요.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도 유령 수술의 척결에 선봉에 서서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하여 한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성형외과 의사들은 선생님이 시퍼렇게 날이 선 언행과 과장된 표현으로 많이 상처받고 힘든 나날을 감내해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판결도 났고 하니 그 무시무시한 가면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성형외과라는 의사라는 본래의 자리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랑 굉장히 색깔이 같으신 분이에요. 본인은 정의구현 실현이라며 명분하에 동료들에게 정육점, 살인마 등을 연상시키는 대중선동을 쭉 이어나가시니 마음이 좋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이 또다시 자극적인 유튜브 컨텐츠로 추가될까 걱정됩니다. 벤데타님 반갑습니다. 무수의 뿔처럼 꿋꿋이 걸어가실 것 같습니다.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원 중에도 사회적으로 가장 파워풀한 영향력을 지니신 것 같아서 멋진 폭발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댓글에 또 전기톱, 쇠꼬챙이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누가 맞을까요? 누가 틀릴까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최근 한 2, 3년 동안 혼자서 궁금했던 적이 있었어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정답이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상황에 맞는 논리만 있는 거고 정답은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혼자 많이 했어요. 그때 처음에 봤던 책이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였어요. 얼핏 이 기사를 접하고 이런 책이 있다는 걸 보고 하버드대에서 인문학
강의를 20년째 해오신다는 걸 보고서 이 양반이라면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양반 책을 한번 제가 읽어보게 됐어요. 그런데 읽어봤는데 결론은 이 양반 수업은 답을 주는 수업이 아니었어요. 더 고민이 많아지는 수업이었어요. 상황 논리와 어떤 시대적인 흐름과 이런 거에서의 복잡성만 더 생겼지 어떤 정답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정의란 이런 것이다 라는 답을 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유명한 거의 살아있는 석학이니까요. 어떤 인문학 쪽에서는. 그래서 답을 얻고 싶었지만 답은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와 같은 고민들이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 그 답을 그 누구도 아직 하나로 만들지 못했다는 결론은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거는 딱 하나예요. 답은 없다. 모두 다 자기가 믿고 있는 걸 정의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정의가 때로는 집단의 세뇌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속한 그룹의 이기심일 수도 있고 또는 나 자신의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정의라는 거는 가상 속에 존재하는 어떤 신기루 같은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 이렇게 복잡하지? 뭐 이렇게 불완전하지? 막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추천받은 책이 사피엔스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총균쇠라는 책이에요. 유발 할랄이라는 이 아주 독특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이에요. 사피엔스라는 책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볼 수도 있구나.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인간이 정말로 사악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그 시대를 꿰뚫는 어떤 시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다. 그리고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은 내가 교육받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세뇌된 흡수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 글을 보면서 머리통 한 대씩 빵빵 맞는 느낌이 들거든요. 말이 돼. 근데 인정하기 쉽지는 않아. 왜?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참 그런 고민할 때 읽었던 책들이라 이 총균쇠라는 것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이게 뭐 이 세 가지 책이 인문학 도서 중 요새 필수 도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인류를 이제 뭐 역사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슈로 바꿨는데 그게 이제 하나는 총, 그 다음에 균, 그 다음에 쇠죠. 지금 이 균도 코로나도 이런 균의 종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류의 문명을 어떻게 바꿨나를 약간은 어떤 이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런 키워드들로 풀어가신 내용이에요. 근데 보면 이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마치 그런 느낌이 있죠. 나는 컵 안에 빠진 초파리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컵 안에 빠져서 초파리가 살려고 거기서 바둥바둥 거리고 있어요. 근데 그 컵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고 그 테이블은 어떤 작은 집에 있고 그 집은 한반도라는 땅에 앉아 있고 또 전 지구적으로 안에 빠진 초파리 같은 내 생각이 어떻게 전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줬던 책이에요. 한번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인터넷에서 댓글로 뭐 자기 생각 논쟁할 시간에 조금 다른 시각으로 세계를 조금 보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시길 바래요.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제자리에서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냥 내 눈앞에 놓여있는 환자들한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가진 지식을 나눔으로써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면 저는 제 의사로서의 직업으로 또는 인간 백정화로서의 여러분한테 역할은 다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뭐 어떤 일을 하지 않아서 누가 뭐라고 한다 해도 저는 그냥 제자리에서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고 저한테 보람을 주고 제 존재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사회적 이슈에는 제가 막 휘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만든 이유도 사실은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뭐 평가를 하시거나 뭐 자기 의견을 제 채널에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냥 삭제해 버릴게요. 저는 그 논의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닥터 베니타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전 그분을 응원하고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워딩이나 표현 방식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런 놈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저 욕하는 사람 싫어해요. 그래서 욕하는 사람이 싫은 건 어떻게? 그건 못 바꿔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떠들어도요. 전 싫은 건 싫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와서 떠들지 마시라고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쟤랑은 나랑 안 맞나 보다 하시고 저 구독 취소하시고 제 채널 안 보시면 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글 보면서 괜히 일하다가 기분 나빠지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이런 쓸데없는 논리. 문제의 시작은 여기였어요. 아름다움을 향한 욕망. 이 욕망으로 성공을 하고 싶고 그런 성공의 사다리가 된다라는, 미적으로 완성이 돼야 세상적으로 프라이어티를 얻고 그 프라이어티를 얻어야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환자분들의 생각. 그 생각을 이용한 환상을 현실에서 이루어주기 위한 성형외과 의사들의 탐욕. 그를 환상을 이용한 그 탐욕이 만들어낸 또 모습. 그 탐욕이 또 이런 아름다운 욕망을 자극하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 수술했더니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됐어. 자, 너도 들어와. 안 되는 애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안 될 게 뻔히 알면서도 돈 벌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만들어낸 케이오스예요. 혼돈이에요. 그걸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나 자신이 바꾸면 돼요. 이렇게 돈만 밝히는 의사들 욕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렇게 욕망을 쓸데없이 많이 갖고 있진 않나 라면서 내 자신을 워워하시는 게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행복한 방법이에요. 이런 시끄러운 얘기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삶을 계속 단순하게 저는 바꿔가는 중이고 그러고 싶어요. 그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논의에 제가 크게 참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의 욕망을 어느 정도 선에서 끊어줘야 된다라는 정보를 계속 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한참 심란해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장폐색 환자의 장청결제 투약해 숨지게 한 의사 1심서 법정 구속. 제 후배예요. 지금 애 둘의 엄마고요. 근데 구속이 됐어요. 전공의는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여기서 되게 많이 속상했어요.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는 대학에서도 구속당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구속됐을 만큼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저 잘 몰라요. 이 내용은. 근데 누구나 실수를 해요. 근데 법정 구속됐다는 거에서 제 기겁을 했어요. 제 지인들 글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요. 위 사건은 4년 전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위 의사는 임신 상태였고 지금 그 아이는 4살입니다. 구속된 의사는 4살 배기 아이를 둔 엄마의 의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판사는 도주의 위험이 있다며 의사를 법정 구속시켰고 현재 의왕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변호사 집안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까지 합의를 거부해왔습니다. 이비인후과 교수로 있는 제 친구의 페북 글에서 일부 발췌를 했어요. 돌아가신 은사님이 제 친구한테 남기신 글이래요. 한번 여러분도 같이 읽어봤으면 해요. 내가 한 해 동안 환자들을 정말 잘 치료했고 한 건의 합병증도 만들지 않았다면 너는 의사로서 정말 보람되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한 해를 보낸 거란다. 그러나 내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합병증을 만들지 않았다면 너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다. 저의 마음에서 가장 크게 울림이 있는 글이에요. 이제는 무서워요. 이런 구속 또는 이런 줄타기 이렇게 떨어져 갈 것 같아서. 환자들을 보면서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괜히 오지랖 부리나? 내가 괜히 모험하나? 이 정도까지만 안전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비단 생명을 살리는 친구들은 더 하겠죠. 바이탈과들은 더 심할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니까. 하지만 저도 수술할 때 예를 들면 코 수술을 작은 거 하나 할 때도 이 코 피부가 죽으면 어떡하나 살 떨려요. 두렵고. 그런 모습들이 누구나 있거든요. 근데
환자가 조금 더 예쁘게 높게 해달라고 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피부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또 환자에게 필요한 방법일 것 같아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시도했던 방법이 해피엔딩으로 끝내면 다행이지만 새드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줄타기 하는 사람들도요, 잘 보시면 허리에 안전끈을 매달고 있어요. 이 보호하는 안전끈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의사들은 이 안전끈마저 없어요. 이제 이런 위험한 과들을 점점 피하게 될 거고, 그러면 정작 제가 아플 때 이제 몸을 맡길 친구들이 점점 없어질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늙어서 대한민국에서 치료받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탈하는 과들은 점점 더 이런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불안해요. 내가 나이 들어서 갈 병원이 있을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릴게요. 닥터 벤데타님 관련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청원도 동의하는 닥터 벤데타님을 응원하는 입장이고요. 하시는 일이 정의롭고 옳은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부감이 생기고 조금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사실은 보고 싶지 않고 겪고 싶지 않아서 구독을 취소했습니다. 그분 지지하시는 분들이 제 채널에 오셔서 글 남기시면 앞으로는 그냥 삭제하고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 하지 않을게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제 채널을 운영하는 방식이 이미 있었어요. 작은 댓글에도 제가 리액션을 해드리고 싶었고, 여러분의 쓸데없는 말에도 답을 해드리고 싶었고, 때로는 그냥 동네 형처럼 또는 동네 지나가는 아저씨처럼 얘기해주고 싶었고, 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외면하지 않고 답을 드리고 싶었어요. 작은 거 하나하나에도. 그런데 이제는 피해야 될 질문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를 질문으로 꼬셔서 본인들의 논리에 끌어들이는 모습을 요번에 봤거든요. 입장을 표명해달래서 입장을 표명했더니 때로 달라들어서 저한테 비난의 댓글을 다시는 분들, 또 복부 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아니 저 양반들이 왜 저러고 있지? 나는 자기네들 편인데도 왜 저러고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누구를 지지하건 상관없어요. 그건 개인의 자유잖아요. 하지만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제 채널에 여러분들이 댓글창이나 채팅창에서도 서로 존중해 주시길 바라요.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수술하고서 많이 속상하고 이런 글을 남겨주신 분한테 댓글에다 대고 막 욕심이 과했네, 미쳤네, 얼굴을 왜 잘라? 뭐 이런 글들 댓글 다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되게 싫어요. 그런 얘기 듣자고 지금 영상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 판단 듣자고 얘기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 위로해주고 싶고 같은 분들이 안 생기기에 도움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가치 판단을 해버리는, 쉽게 가치 판단해버리는 사람들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은 제 채널에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부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도움 주고 서로 아껴주고 응원해주는 모습이 저는 대한민국을 더 앞으로 훌륭하게 만들 거라고 보지, 응징하고 반대하고 막 이러는 모습보다는 서로 응원하고 기다려주고 하는 모습이 저희한테 더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해요. 영국에 유학 갔다 왔던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친구는 의료 윤리학을 하는 친구예요. 근데 영국에 왜 유학을 갔냐면 안락사 때문에 공부하러 갔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한테 존엄사, 안락사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거든요. 보라매 병원 사건 때문에. 그래서 영국에 가서 그 친구가 공부를 하는데 영국에는 안락사가 어느 정도 법이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제 친구가 물어봤대요. 그 영국 교수님한테. 영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시민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냐. 어떤 식으로 했기에 이런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런 법안이 마련이 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네요. 우리는 이 문제를 갖고 500년을 싸웠네. 그리고 500년을 토의했고 500년을 다퉈왔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이 법안이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가 근대화된 게 100년이 안 돼요. 그들이 500년 동안 고민한 내용을 저희가 100년 안에 지금 따라잡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나라죠. 월반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지금 중학생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해내잖아요,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에요. 전 높이 사요. 이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해요. 하지만 남들이 500년 걸려서 할 거를 100년 안에 하려고 하다 보니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하죠. 초등학생이 중학생 문제 풀려다 보니 힘든 거 당연하죠.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조금 더 응원하고 서로 아끼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만들었고요.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 서로 헐뜯기보다는 서로 힘내주는 채널이 되기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글들에 대해서는 그냥 서로 봐서 기분 나쁜 글이기 때문에 그냥 차단,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